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밤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코스피 지수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2228선 터치하면서 처음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따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 보이면서 790선을 돌파했는데요. 수급에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각각 269억 원과 1,0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유가 증권 시장의 강세에 따라서 전일보다 5.40%, 5.4원가량 떨어져서 1,197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셀피오 골드 토큰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73% 상승해서 969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1%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어드란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6.79% 오르면서 300원대 지지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전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네로가 2.19% 상승한 86,000원대, 라이트코인이 3.5% 상승한 53,000원대에서 거래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장은 이정수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정수 위원님과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상담 진행해 드릴 텐데요.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 두 가지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8시 30분에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주식 잔소리 온라인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재 전문가가 함께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상담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8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 상담 접수받는 동안에 시장 이야기 좀 잠깐 해볼게요. 오늘 시장이 정말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에 어제 2%를 홀로 올라갔어요. 뭐 S&P나 다우는 그렇게 지지부진했는데 나스닥이 올라갔다는 거는 기술주와 언택트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어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좋은 징조인가요? 좋은 징조고요. 일단 뭐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일단 시장을 억눌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 문제였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나 어느 정도 풀리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는 분명히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계속 시장 전략을 주면서 2200 돌파 안착 시도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돌파 안착 시도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수급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시장은 여전히 계속 강세로 좀 갈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흐름은 일단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라인은 2270 라인인데
요 라인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전기전자 IT 굉장히 강했죠. LG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삼성 SDI 모든 IT 섹터 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풍력주들, 풍력주들도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그래서 한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풍력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고 태양광인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보면은 이제 대형주 흐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역시 유동성 장세에서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그 섹터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풍력주라든지 태양광 이슈는 있었지만 결국 올라갔다 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그 실망감으로 해서 많이 빠졌던 거의 10년 동안 빠졌어요. 그래서 10년 전에서 태양광 이슈들이 불거졌지만 결국은 다시 빠지는 흐름들이었는데 얘네들도 결국은 종목이고, 그렇죠? 대형주들이고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조선주들도 오늘 꽤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제약주 흐름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일약품이라든지 신일제약이라든지 부강약품이라든지 경동제약, 부강약품, 그다음에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제 그 치료제 이슈인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백신 치료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결국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못 갔던 종목들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들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IT 섹터도 잘 봐야 됩니다. 제약주는 계속 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도 계속 움직이겠지만 지수는 2,300 이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2,3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순환매의 흐름으로 지금 종목들 보셨죠? 바닥에서 대형주도 잘 올라갑니다. 제약주, 지금 엔터주도 있을 거고 게임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있을 거고 증권주도 있을 거고 은행주도 많이 있을 텐데 지수가 2,300을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바닥인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순환매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 저는 주도주가 지금도 제약주 섹터랑 그다음에 IT 섹터라고 봅니다. IT 섹터에서도 2차 전지 쪽이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는 같이 가는 거고요. 이 IT가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폴더블 폰, 그다음에 카메라 다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상담을 받을 거니까 계속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실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 중에 섞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1시간 동안에서 여러분들 많이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께서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돌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군들이 잘 갈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런 부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있죠.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댓글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저한테 적어서 이 채팅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7593님이 보내주신 필옵틱스. 매수가가 12,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필옵틱스 검색해볼게요. 12,700원으로 오늘 종가 마무리했는데 계속해서 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필옵틱스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자, 2차 전지면서도 이제 PCB 관련주 이제 필옵틱스를 보게 되면 가격을 분명히 싸게 샀으면은 괜찮을 텐데 아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먼저 샀다가 수익이 났다 좀 밀린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다행히도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권 내지는 돌파의 시도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빠질 거라고는 그렇게 크게 빠질 거란 예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고점을 다 돌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옵틱스도, 다시 고점 부분을 다시 갈 건데, 일단은 지금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61선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밀리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지금 장은 조정 시 적극 매수를 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먹는 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만 좀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니까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이게 밀려갖고 조정받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시장은 이렇게 IT 섹터든 IT 부품주가 됐든 제약주가 됐든 뭐 게임주가 됐든 엔터주가 됐든 뭐 남북경협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면 지금 장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빠지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싸게만 사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받으면 더 추가 매수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수익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강세장에 더 흘러갈 거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고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이 와 있네요. 7632님이 보내주신 DPC 매수가는 18,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DPC 요즘에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DPC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이 방탄 관련주 쪽은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눌리면 다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게 되면 이 차트를 길게 보면 돼요. 길게 보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신일제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신일제약은 벌써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죠. 근데 걔만큼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움직인 걸 보면.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고 얘가 차트가 무너져서 원래 자리로 4,000원을 내려가려고 빠지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도 조정받으면 21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돌리면서 다시 신고점으로 돌파한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오랜만에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호재들이 만발하고 여기에다가 올해까지는 제가 볼 때에서는 이 시장은 계속 상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력들도 웬만하면 비싸게 팔아먹겠죠. 그래서 아직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 회사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올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장 이슈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상장을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 말 그대로 휘날레를 칠 겁니다. 그때에서 잘 파시면 되는데 그 매수 가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에서는 한 5,000원이나 7,500원 샀으면은 마음 편안하게 그냥 12,000원 안 깨지면 12,500원 안 깨지면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8,000원에 공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8,000원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주식을 하려면 좋은 종목을 무조건 싸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가지고 마이너스 20%, 30% 조정받게 되면 거기서 손절을 하고 싶어하고 마이너스 30% 됐다가 어느 정도 한 10% 들어주게 되면 그래도 마이너스 20%인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해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가서 공략하지 말고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더 사겠다는 느낌으로 어쨌든 지금 물려있는 부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팔고 다시 싸게 내려가면 21선 부근으로 닿는 자리. 그래서 지금은 한 14,000원 자리가 22선 자리인데 14,000원, 15,000원 자리가 아마 22선이 올라오면서 아마 그 자리가 지지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다시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서 단가를 낮춘 뒤에 더 큰 수익 내는 방법으로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이정수 위원님과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2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저희가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셔서 이정수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 전화로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25,750원에 20%입니다. 네, 하나솔루션 예. 네, 25,750원의 비중은 20%십니다. 예. 네. 며칠 올랐어도 또 올랐던 건 다 까먹으려고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 또 6%가량 올라서 떨어질까 봐 예.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지 예, 제가 며칠 바로 올랐으니까. 여쭤볼게요.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하셨는데 이거 최근에 사신 네. 건가요? 예? 최근에 사신 거예요?
좀 됐습니다. 아,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되셨네요. 그러면 한 1년 넘었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1년 동안 좀 걸렸다가 지금 올라온 부분이라면 네.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샀다라고 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파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차트를 길게 보게 되면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2017년도에 고점을 치고 1년, 네. 2년, 그리고 2년 6개월 정도의 거의 조정을 받고 나서 오랜만에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또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는데 단기랑 중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어요. 많이 밀리면 2만 원까지. 예. 예, 근데 밀려도 다시 올라갈 부분들은 3만 원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보면은 장도 네. 지금 괜찮고요. 그리고 이슈도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이슈로 지금 붙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이슈는 붙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4대강 테마도 사실은 뭐 그게 별거 없었지만 결국 4대강으로 밀어가지고 4대강 테마 많이 움직였죠.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4대강 테마주들? 상장 폐지당한 애들도 꽤 많고요. 고점 대비 뭐 열토막 난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테마주가 네.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그래도 개별주 잡주라고 하지만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앞에 하나가 들어간 태양광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하나그룹의 태양광 업체고 시가총액도 지금 4조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샀는가를 봤더니 얘는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많이 샀어요. 보이시죠? 그렇대 예. 연기구도 예. 많이 샀고 저는 이걸 가지고 네. 명란젓 차트라고 그러는데 빨갛게 그냥 무슨 알이 빨간색으로 들었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꽉 차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지언정 죽지 않습니다. 네. 또 가요. 다시 한번 차트를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저 네. 기관과 외국인들, 연기금들이 막 특히 외국인들보다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걔네들은 돈 벌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얘네들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걔네들은 아마 땡겨서 올라갈 가능성으로 보고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절반만 팔아가지고 조정받으면 예. 다시 재매수하는 쪽. 내일 그러면 절반 탈락하면은 내일 또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단기. 그건 단기로 단기적으로 하려면 봤을 내일- 때에서.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3만 5천 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내일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가 단번에 그냥 3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단기로 하겠다. 그러면 매도를 절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중장기로 보겠다 그러면 조정받는 거 참고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네, 중장기면 그러면 5년만, 연말까지입니까?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이상 보시면 돼요. 중장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참아내실 거면 가져가시는 게 낫고 아까 좋은 부분들은 보여드렸죠. 차트가 바닥에 있고 돌아갔고 기관과 그다음에 금융투자들이 네. 많이 샀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조정받아도 올라갈 텐데 뭐 절반을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거는 내일 시장을 보고 내일 시장이 강하다 싶으면 욕심을 내도 되고 불안하다 싶으면 단기적으로 한번 절반을 매도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내일 강하면은 그냥 놔두고 네. 그러면 좀 떨어지면 매도할까요? 반으로? 그렇죠. 그렇죠. 내 시장을 보고 내 시장이 강하면 얘도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조금 더 가져가 보고 내 시장이 네. 떨어지거나 약하면 그때는 절반 한번 팔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하나솔루션 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톡방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궁금한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자주 쓰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이렇게 딱 비추면은 상단에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바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B의 바이오요. ABL 바이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2,800원에 20%요. 네, 32,8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혹시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요 근래예요. 요 근래 들어가셨고 최근에 네. 고점이 38,000원대인데 그 이전에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떨어질 때 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ABL 바이오 6% 그래도 상승해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약바이오주들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제약바이오주들 반드시 움직인다. 조정받을 때 적극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이 제약바이오주 흐름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뭐 급등이 나와서 걔네들이 급락할 것 같은 뭐 불안감이 있다면 그런 걱정들은 접어두시는 게 좋고요. 올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제약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도 그렇고 제약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슈도 충분히 살아있고 거기에다가 제약주만 좋은 게 아니고 IT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IT와 제약주의 투트랙 이쪽으로 가지고 있다면 올해 내년까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AI바이오도 제약주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이어가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못 먹어도 정고점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39,000원까지는. 그럼 여기에서 39,000원 올라가게 되면 갖고 있는 금액대가 32,800원이니까 그 자리를 찍더라도 수익을 최소화 못해도 15% 이상은 먹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제약주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싸게 저점 매수만 잘하면 되는 거고요. 조정을 받다가 더 빠져가지고 좀 불안했을 테지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박스권을 기더라도 걱정하지 말고요. 분명히 제약주들은 벌써 어제서부터 이제 강하고 오늘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뭐 다소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지 않고 내일 빠진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약주들은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000원이나 39,000원대까지 일단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매수 가격은 26,500원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그 정도 내려오면은 하면 되는데 그 밑에 61선 자리 있죠? 그 자리가 네네. 아마 저점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많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61선, 25,000원 62선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61선 자리도 거의 그쯤 되면 하루 이틀 빠져 내려가게 되면 말씀하신 그 자리 정도 될 거예요. 26,000원에서 26,500원 정도? 그 정도 자리가 아마 저점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지금 치매 치료제 이슈가 있는데요. 그렇죠. 면역 항암제도 있고 치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며칠 아니면 그 치매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거에서도 있잖아요. 치매에 대한 이슈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네, 올해 네. 1월 달에도 치매 이슈가 있었고요. 계속 네. 있었는데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느냐? 그때는 제약주의 흐름들이 이쪽이 아니고 네. 동물 백신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슈랑 같이 붙어야 돼요. 만약에 뭐 치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굉장히 대서특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관련주 쪽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쪽이 코로나랑 같이 엮여버리네? 뭐 치매 치료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급등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코로나 이슈는 코로나 이슈대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치매 얘기를 해봤자 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네. 기대하지 마시고 얘는 그래도 네. 면역 항암제 쪽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에 대한 질병이는 무슨 질병이 됐든 간에 어쨌든 항암제, 그러니까 면역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는 있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이슈가 붙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뭐 이게 치매를 관련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엄청나게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다시 나온다라 그러면 그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슈를 크게 퍼뜨릴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제약주들은 엮으면 그냥 갑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약주들은요 치료에 제가 네. 안 나와도 돼요. 나올 수 네,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기대감은 네. 올해 내년에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제약주는 괜찮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ABL 바이오 그래도 38,000원 선까지 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고 계시다가 큰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네, 지금 세 차례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네, 셀트리온 얼마나- 헬스케어 일단 매수가 네, 105,636원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105,636원에 비중은 얼마 되세요? 그 한 35% 정도 돼요. 한 40% 정도 돼요. 35% 그래서 정도 지금- 갖고 계시고 네, 네. 세 차례 정도 물타기를 해서 이제 거의
예. 현재 주가에 근접을 했어요. 네, 네, 좀 네. 고점에 처음에 들어가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점에 들어갔어요. 네, 셀트리온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이게 올라갈 거라고 뭐 하고 또 셀트리온하고 나중에 합병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죠. 가지고 셀트리온 있을까 패밀리, 네. 아니면 합병 이슈가 아니면 있는데 그냥 팔아버릴까?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 다 합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제 개발을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이슈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이슈를 숨겨놓고 비밀이었으면은 얘가 잘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 이슈가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가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개인들도 많이 사면 이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가거나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안 가죠. 안 가는 이유는 뭐냐? 이슈는 좋은 거를 뿌려놓고 개인들한테 팔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네. 이슈는 살아있거든요. 자, 보세요. 신일제약하고 신풍제약. 야, 이거 샀었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죠. 예. 그렇죠. 신풍제약 그리고 신풍제약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은 못 써요. 지금은 사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바닥 부분에서 그래도 셀트리온보다는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얘도 바닥 완전 바닥은 아니었지만 상승하고 횡보한 다음에 셀트리온보다 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들, 요런 모양들, 뭐 요런 모양들 얼마든지 바닥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면은 뭐 CMG 제약이라든지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걸 추천했던 종목인데 CMG 제약 한번 봐봐요, 한번.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의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못 가면 조정이라는 게 원래 종목이 이만큼 올라가면 조정이라는 게 한 절반 정도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까지도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앞서 있었던 그 신일제약도 이만큼 올라가면서 절반 정도의 조정을 되돌림을 주죠. 그리고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CMG 제약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 거의 절반이에요. 얘도 거의 절반 정도 보이죠? 절반 정도 빠지니까 올라가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걔네들과 똑같이 보면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빠지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까지 7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버티실 수 있겠어요?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드리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아직 제약주가 세기 때문에 요 61선을 닫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긴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도요. 지금 매수 가격이 8만 원, 7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싼 자리가 아니고 10만 5천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10만 5,636원이니까 이번이 수익이 나오게 되면 팔아서 얘가 조정받으면 얘를 싸게 사거나 아니면 얘 말고도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 뭐 꼭 제약주가 아니면 IT 부품주도 굉장히 강해요. 오늘 보면 IT 부품주 DMS도 굉장히 강했지만 한미반도체, 뭐 서울반도체, 파트론 다 강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파트론도 지금 강하게 움직였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니까 IT 부품주 2차전지 얘네들도 세기 때문에 굳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로 이 고점에서 이 가격 주고 여기서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략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약주는 세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때에서 욕심내지 말고 팔고 나서 종목들 좀 분산을 하세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셨죠?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짧게 보면 한 달이고 뭐 길게 보면 석 달이죠. 뭐 지금 장에서 지금 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올라오면 9월 달에. 네, 그 안에 올라오면 그 안에도 올라가. 한 달이라는 얘기는 한 달 안쪽으로 움직이니까 내일도 바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안쪽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죄송하지만 합병은 언제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합병 이슈가 이제 돼서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합병 이슈 예를 들어 합병 이슈가 얘가 6만 원, 5만 원까지 빠진 다음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에서도 급등이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합병 이슈를 가지고 이거를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5만 원, 4만 원 샀을 때에서 5만 원, 4만 원 샀으니까 그게 언제는 합병을 하니까 얘는 급등을 할 거야라는 생각에 5만 원 사면 싸게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갑질을 하는 거지 비싸게 산 상태에서 이거를 거기에 농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수익을 받길 수 있을 테니까 그건 팔았다가 다시 싸게.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굳이 합병이 아니더라도 지금 종목들 지금 제약주들 튀는 거 보세요, 지금. 오늘 뭐 부강약품, 광동제약 오늘 막 급등하는 거 보면 굳이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더라도 네.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많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완전 반절까지 내려간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네요. 네, 또 수익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네.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물타기를 좀 하셔서 걱정이 크셨을 텐데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전번 주에 오이솔루션 이걸 갖다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네. 그 전문가님이 팔지 말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놔두래갖고 놔뒀는데 이제는 좀 어쩔까 싶어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이 솔루션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뭐고 42,400원에 네. 25%예. 네. 42,400원에 25%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큰 수익 갖고 계시고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아니 올라갔다. 저기 뭐고 제가 팔고 싶다고 하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아, 매도하고 싶으신데.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볼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지금 장이 강하고 통신장비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지 말라 그랬죠? 네네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네 보니까. 네. 자, 수익 굉장히 많이 났는데 자, 조금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더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42,000 그때 여기서 공략하셔가지고 이쯤에서 저항 부분에서 요거 한번 돌파할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사는 부분 그리고 통신 장비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돌파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아, 예,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아직 차트는 끝나지 않았어요. 보면 지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큰 N자형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얘가 단번에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번 꺾었다가 다시 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꺾었다라는 얘기는 한번 조정을 살짝 주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도도 충분히 수익을 냈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도로 지금 비중이 25%니까 여기서 3분의 1을 파는 거예요. 아, 예. 네, 내일은 3분의 1을 팔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6만 원이 깨지면 나머지 또 3분의 1을 또 파세요. 그 나머지 3분의 1만 갖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현금이죠.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5만 5천 원 쪽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 55,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살아. 그렇죠. 거기서는 다시 재매수를 하게 되면 얘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예. 두 번을 해먹을 수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도. 그래서 분할 매도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고.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죠. 분할 매도를 했더니 6만 원이 안 깨지고 그냥 7만 원, 8만 원을 가버려요. 그러면 갖고 있는 비중은 몇 프로가,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을 갖고 있어야 되죠? 3분의 1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3분의 1만 내일 팔고 3분의 1은 언제 판다? 6만 원이 깨지면 파는 건데 안 깨지고 7만 원, 8만 원 가면 그대로 3분의 1을 갖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때 불안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화를 네.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지금도 불안해요. 네, 불안하니까 내일 3분의 1 꼭 팔고 나머지 부분들은 6만 원이 깨지면 또 3분의 1을 또 팔고 그까지만 전략을 드린 거고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이 솔루션에 대해서 상담 자세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박원재 전문가가 현재 무료로 주식 잔소리 온라인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수소경제와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박원재 전문가가 또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 지금 열렸으니까요. 한번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도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도그마우스 11171님이 보내주신 SFA입니다. 매수가가 34,3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너무 답답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어요. SFA가 한 달 동안 좀 횡보하면서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제 SFA 이제 반도체 장비주잖아요. 근데 이쪽하고 주성엔진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주성엔진은 최근에 바닥에서 50%를 수익을 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 방송에 추천해드렸던 표적 종목 매수 가격 대비 5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온 건데, 차이는 뭐냐면 위치예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SFA는 지금 보면 차트 위치가
이렇게 좀 떠 있죠.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계속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요만큼 조정받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한 4만 원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모양을 다시 만드는 A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이쯤에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6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는 50% 정도 수익인데, 하여튼 대충 바닥에서 60%고 아마 매수 가격을 줬던 자리에서는 50% 정도가 올라갔는데, 얘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차트는 얘는 아까 SF와 다르게 얘는 SF는 이쯤에 있죠. 그렇죠? 이쯤에 올라간 종목이고 얘는 바닥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 쪽에 있는 종목에서 무조건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바닥에 있으면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든 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바닥에만 수첩 박혀 있는 종목은 시즌 아웃. 올해는 그냥 재미가 없는 종목들에서 시즌 아웃된 종목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올해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바닥에서 거래가 싫으면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었던 종목이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주성엔지니어링이 앞으로의 전망은 얘가 훨씬 더 크게 가거나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대형 종목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거웠던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줬는데 또 가죠. 마찬가지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에서 머리를 들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계속 위쪽으로 치게 되는데, 지금 SF에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 부분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바닥은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바닥은 아닌데 어쨌든 얘도 낙폭과대로 지금 최근에 올해까지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서 4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34,300원에 지금 매수가 돼 있다면 좀 지겹더라. 왜 지겨운지 말씀드렸어요. 다른 애들은 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내지는 3, 4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얘는 그래도 올해 1년 동안만 재미없었던 거지 그 전에 20년 동안 재미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20년 동안 룰랄라 하면서 맨날 급등하고 물리면 맨날 수익 났던 종목이었는데 올해 1년 동안만 재수없게 지금 빠져서 그런데, 얘도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그동안 많이 수익을 많이 내줬던 종목이라서 탄력이 좀 늦을 뿐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채팅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브님이 보내주신 JNTC고요. 매수가가 14,2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추매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혹시 추매해야 하면 어느 가격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사고 나서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JNTC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거 지금 핸드폰 부품주라고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은 재무제표는 괜찮네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뭐 줄기는 했지만 뭐 회사가 뭐 위험하거나 나빠 보이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의 흐름들은 좀 별로입니다. 일단은 뭐 회사가 좋다라 그래서 종목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회사가, 그러니까 종목도 좋고 회사도 좋고 한 것들이 올라가는 거지.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가 있거나 선방향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되는 애들은 사실은 뭐 실적이 받쳐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면은 주식이 쉽게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특성을 많이 타는데 지금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비중들을 많이 줄여놓고 개인들만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박스권을 계속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자리도 140% 올라온 거예요. 지금 4개월 만에. 그리고 최바닥에서는 200% 올라온 거여서 얘도 많이 올라온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편에 속해서 또 당분간은 박스권을 좀 기다가 다시 한 번 더 14,000원, 15,000원 돌파를 하고 뭐 다시 한 번 더 우상방으로 지금 시도를 해볼 텐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에서는 이 저점으로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11,000원 초반까지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보유를 했다가 추가 매수를 한 방법도 있는데, 근데 저라면 지금 IT 부품들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서도 뭐 하이비전 시스템, 어보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다 추천주로 다 줬던 종목들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주로 2만 원대에서 얘가 아니고 BH가 2만 원대에서 얘기했던 거죠. BH가 2만 원대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어때요? 급등을 했죠. 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까 SF의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완전 고점이 아니고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상승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어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애들도 잘 차트를 보면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이죠. 이렇게 강하게
요 정도에서 거래가 실리고, 이거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 이거 보시면 우상향이잖아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있는 애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죠. 하이비전 시스템도 얘는 바닥에서 우상향으로 머리를 돌리는, 그러니까 대가리를 위쪽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JNTC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박스권에 혹은 머리를 밑으로 숙이면서 지금 잘못 자칫하면 이거 밑으로 수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으로 버티긴 하지만 이게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래서 뭐 요점은 이 얘기예요. 약할 것 같다. 이것보다는 제가 좀 전에 강한 종목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비전 시스템, BH, 어보 반도체 얘네들은 지금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내일서부터 다시 튀어나올 겁니다. IT 부품주 다른 쪽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품주들 또 조금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시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신가요? 아, 예, 보령제약이요. 네, 보령제약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돼요. 15,000원에 20%에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약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보령제약만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예, 좀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그렇구나, 그죠. 마음고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보령제약은 과연 언제 갈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15,000원에 보령제약 사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이 여기서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빠지게 되면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모양을 봐서는 지금 보면은 윗꼬리들이 지금 심하게 생기면서 거래들이 실리죠. 지금 누군가가 예, 예. 팔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 네, 지금 이게 바닥 부분에 저게 나오게 되면 칼등 강도 패턴이라 그래서 물량을 뺏은 다음에 매집을 해서 크게 올릴 건데, 이건 지금 네.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고점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량 소화를 좀 세게 내려올 수 있고, 죽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한 차례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오늘, 예, 오늘 외국 애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 예. 죽진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고점 라인이 지금 18,250원이잖아요. 장기적으로는 19,000원, 2만 원은 아마 갈 거예요. 왜냐면 제약주에 또 엄청난 강세가 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만 원 오기 전에 얘가 10,000원까지 빠지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에서는 지금 이 종목을 공략을 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려운 게임이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최근에서 지금 신일제약하고 신풍제약도 장중에서도 아침 매매 시간에서도 언급했어요. 공략할 수 있다고. 엊그저께서도 제가 어제에서 신일제약을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아침에 얘기했는데 아침에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어제가 아니고 엊그저께. 예, 예. 예. 차라리 지금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차라리 이런 강한 걸 공략을 하든가. 근데 이런 게 좀 부담이 되게 되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CMG 제약을 얘기했었는데 차트를 보세요, 한번. 차트를 보면 굉장히 편안하죠, 모양이. 쭉 빠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시기에 있는 종목 공략이, 아니면 명문제약, 얘도 덱사메타손 관련 쪽인데 쭉 올라갔다 쭉 빠졌죠? 이런 쪽을 공략을 해야지 제약주들은 먹을 게 있고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지금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얘도 제약주라서 좋긴 좋은데 위치 자체가 좀 전에 있는 것들과 좀 틀려요. 다른 애들은 한 이쯤에서 모양을 만들고 올라갈 목표치가 크지만 얘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고 조정을 조금 세게 받아야 좀 먹을 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물린 게 없어요. 지금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약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000원이나 뭐 그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요거를 팔아다가 차라리 다른 제약주 쪽, 만만한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아셨죠? 예, 예, 예. 아니면 뭐 다른 IT 부품주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IT는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저는- 제약주 요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보령제약 앞으로 좀 큰 조정에 나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대비 잘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솔리드요. 네, 솔리드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350원에 20%요. 8,35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예. 네, 오늘 시가가 딱 8,350원인데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달았어요. 그래도 4.88% 높게 올랐고 이 그린 뉴딜 관련주로 상승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자, 토시장 비주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솔리드 지금 가격이 좀 높죠? 네. 네, 이거를 지금 높게 들어가신 이유가 뭔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5G가 좋다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본 거거든요, 한번. 그래요. 자, 지금 제가 볼 때서는, 그러니까 5G 관련주 저도 5월 달에, 6월 달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바닥에 있을 때 뭐 솔리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에이스테크. 저는 이제 방송에서 에이스테크를 얘기를 해서 수익이 지금 100% 넘게 났거든요. 140%인가? 자, 근데 어차피 솔리드가 움직이든 에이스테크가 움직이든 매수 타이밍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얘기했냐면 이때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매수 타이밍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찬가지 솔리드도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를 여기서 샀으니까 좀 늦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서 공략을 할 때에서는 항상 바닥에서 천냥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보면은 어려우면은 여기 21선, 61선 이격이 줄어져 있을 때 지금은 21선하고 61선하고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에서는 수익이 난 사람들만 보유를 하면서 여유 있게 가져가는 흐름들이지 여기서는 신규 매수를 공략하게 되면 초보자들은 크게 물릴 수가 있는 자리에서 다음부터는 밑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공략을 했으니까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이제 선수들만 공략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꼬리 저점 자리가 7,890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일단은 손절 라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분차트를 한번 볼게요. 7,890원 말고는 그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7,89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손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면 어차피 튀는 종목이 돼도 튀니까 내일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급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7,990원 손절 라인 잡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벌써 1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드려야 할 텐데요. 이정수 위원님과 오늘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정수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고 들어오시면 링크 뜨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주식 잔소리에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종목을 봐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주식 잔소리 온라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박원재 전문가와 함께 상담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